자, 처음에는 고대 그리스 극장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전체 지문을 독해를 해 나가면서 이 앰피시어러에 대한 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이건 너무너무 이해하기 쉬운 지문이야. 머릿속에 고대 원형극장, 그리스의 원형극장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그것을 지금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만 머릿속에 확실히 그림만 그리면 이런 지문은 너무 이해하기 쉽죠.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하라고 시키면은 단어 찾고 그냥 해석만 하느라고 그냥 급급하지. 그림은 안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하쿠 그림 그렸어요 머릿속에? 안 그렸어요. 아이고. 첫 번째 문장 김세현 학생부터 시작하시다. 네. 보세요. 자, 그리스 극장의 거대함에 대해서 시야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죠. 이제 너희들이 영화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봤을 거야. 고대 그리스 원형 극장. 원형 극장이 이렇게 있으면 주로 요쪽에 이렇게 단이 있어요. 무대가 있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죠. 위로 올라가는 거. 지금 야구장이랑 비슷하지. 야구장이랑. 축구장도 그렇겠지만 이게 홈베이스 있고. 그래서 이 원형 극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사실 지금 규모와 비교하면 컬리세움이라는데 혹시 가봤어요? 안 가봤죠? 나도 안 가봤으니까 비장파장이야. 그 검색 같은 거 하면 나오잖아. 무지 커. 왜 이런 거 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반쪽 째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본 적 있지? 어. 어마어마하다고. 이런 옛날 극장에서 관중들이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야. 무대에서 뭐 하는지. 그거. 그래서 보는 부분, 보는 부분. 객석에서 보는 부분이 명확하다. 뭐가 명확한가? 그다음 심수진 학생. 네. 모든 시선이 이어져요. 어디로? 원형의 오케스트라로. 근데 어떤 오케스트라입니까? 중앙에 있는 그 단상의 오케스트라. 그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무대를 말하는 거지, 무대. 그러니까 원형이니까 모든 객석의 시선이 중앙에 있는 이 무대로 집중돼 있다. 그 다음 심수빈 학생. 그런 것을 아니 투씨가 있잖아. 네. 자, 언덕에 있는 그들의 높이로부터 모든 관객들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애물이 없는 시야를 가지고 있었죠. 행동의 영역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뭔 말이 되게 어렵게 써 있어. 쓸데없이 왜 이 지을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야.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돼. 옆에서 잘라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무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객석이 돼 있으니까 모두가 이렇게 내려다 볼 때 앞에 방해받는 게 없었다고. 극장이 그렇잖아. 우리 극장 가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극장이. 근데 그러다가
내 앞자리에 대갈비 되게 큰 사람 앉아 있으면 빡치지. 이렇게 봐야 돼. 자꾸 그 사람 피해가지고. 이거는 그럴 거 걱정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문제는 근데 뭐냐? 여기서 벌어지는 요 행동하는 거 보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가로막는 게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시에 얼굴 표정과 같은 것들을 볼 만큼 충분히 가까운 관객들은 없었대. 그러면 뭔 소리예요? 여기서 연극 같은 걸 한다고 사람들이. 앞에서 가로막는 건 없었지만 이게 워낙 크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도 다 볼 수 있다고 가까우니까. 근데 이거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얘가 뭔 표정 짓고 있는지 안 보여. 연극을 하는데 막 슬픈 장면 나오는데 슬픈가? 볼 수가 없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 그 얘기를. 하쿠? 네. 결과로서 크기와 집중은 장려했어요. 뭐를 장려했어요? 마스크가 상징화하도록 장려했어요. 뭘 상징화하도록? 관련된 등장인물의 종류와 그들이 경험하는 감정을. 무슨 말입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배우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마스크를 썼다는 거지. 마스크를 통해서 악당 마스크는 뿔 달리고 막 뭐 착한 좋은 사람 마스크는 얼굴에 막 이렇게 하얗게 칠해 놓거나 뭐 분장도 했겠지. 의상 같은 걸 입었겠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극장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마스크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등장 인물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오성민 학생. 네. 자, 추가적인 결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지? 마스크를 통해서 내가 하는 연기가 어떤 연기인지는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음향학적으로 배우들이 상당한 음향 반사가 필요했다는 거지. 음향 반사가 뭐예요? 응 반사 이거 알지? 그거 아니야.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소리가 극장 안의 구조에서 메아리가 쳐야지. 반사가 돼서 고루고루 잘 전달이 되게. 그리고 그 음향 반사가 뭐냐면 그들의 목소리를 뒷줄까지 보내기 위한 음향 반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 김세현 학생. 잘 봐봐요. 마스크는 보통 컸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동사는 헤드인데 마스크는 보통 가지고 있었지. 뭘 가지고 있었어? 크고 다소 동그란 주댕이를 갖고 있었죠. 근데 어떤 주댕이야? 열려 있는 주댕이죠. 그러니까 가면이 이렇게 있으면 입부분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주댕이를 이렇게 내밀 수 있게. 그런데 이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배우의 소리를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심수진 학생. 갈수록 목소리가 희미해져. fade away 해져. 왜? 자, 이거는 음이 덩어리를 잘 만들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요렇게가 한 덩어리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가 한 덩어리로 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렇게 한 덩어리로 가고, 하나를 굳이 한다면 얘도 이렇게 별다른 독립된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최고의 원형 극장의 구조는 허락해줘요. 뭐를? 목소리를. 근데 어떤 목소리? 원형 안에서부터 나오는 목소리를 허락해줘. 뭐하게? 놀랄만한 거리에 도달하게. 심지어 꽤 보통 수준으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원형 극장 안 무대에서 배우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끝까지 소리가 아무 문제 없이 전달이 됐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그리스는 기원전 2000년 시대 2000년대의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4000년 전 사람들이죠. 너희가 기원전 2000년 하면은 얼만큼 이게 옛날인지에 대한 감을 잘 못 잡아요. 우리나라 고조선보다 훨씬 더 옛날 얘기야. 근데 그리스에 대해 수많은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뇌 수술을 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어. 그리스 그 유적을 발굴하다가 두개골을 찾았는데 두개골에 빵꾸가 구멍이 두 개 딱 뚫려 있는 거예요. 구멍이. 자, 정교하게. 학자들이 지금 추정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전신 마취 같은 게 발달이 안 돼 있었을 거 아니야. 큰 마취 없이 야 붙잡어 대가리에 구멍 뚫게 붙잡어 그냥 막 망치 갖다가 빡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뇌 수술을 하지 않았는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고대 그리스의 이 원형 극장의 구조를 보면요, 오늘날과 같은 음향 시설이 없는데도 실제 콜로세움 같은 데 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예시켜 이렇게 떠들면 뒤에까지 잘 들린대. 뒤에까지. 미스테리인 거지.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소리 같은 것들을 공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을까. 오늘 현대과학에서 갖고 있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심수빈 학생 정답은 뭐예요? 네. 자, 그리스 극장의 구조와 가면의 용도. 호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구가연 학생 몇 번 골랐어요? 5번. 그 다음에 김세현 학생은 1번. 고전 그리스 드라마에서의 독특한 배우 스타일. 이거 너무 넘어갔는데. 심수진 학생은 우리 오 박사 몇 번 골랐어요? 5번. 그럼 5번이겠지 뭐.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다른 페이지를 펴놓고 있었어요. 지금 그 페이지가 1번으로 돼 있어. 왜 5번이라고 그러지? 가까이 보니까 다른 페이지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답을 물어보고 시작해야 되는데. 구가연 학생 이거 몇 번이에요 다? 세연이는? 수진이는? 수빈이는? 너 그러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다음부터 답 안 골라오는 거 발각되면 그날 남아서
숙제 다 하고 집에 가야 돼. 우리 오 박사 몇 번 골랐어요? 네, 보겠습니다. 수빈이부터 시작하세요. 네. 패션에서 너는 항상 일하고 있겠지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지. 자, realize는 깨닫다라는 뜻도 있지만 실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너의 생각을 실현시키도록 도와줄 사람들. 그 다음 고가연 학생. 네. 만약에 네가 사진 작가면 너는 알고 있는 게 필요한데 좋은 스타일리스트, 머리 해주고 화장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모델도 필요하죠. 오성민 학생. 네. 구매자는 또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좋은 관계를 누구랑 공급자랑 유행을 일으키는 정보를 공급하는 회사랑. 그 다음 세연이. 잘 봐봐요. 디자이너는 겁나게 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디자이너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뭘 도와줘요? 디자이너들의 생각을 실현시키도록 도와줄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패턴을 자르는 사람과 직물 공급자부터 from A to B가 되는 거죠. 패턴을 자르는 사람, 직물 공급자로부터 유행을 이끄는 사람들과 언론인들까지 이 모든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 다음 심수진 학생. 네, 가지고 있어야 한다. 패션계의 모든 사람은 그래도 좋은 주소록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6번을 내가 할게요. 자, 네트워크 하기 위해서 그런 인맥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너는 또한 땡땡이 필요하답니다. 땡땡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땡땡을 한번 볼까요? 자,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네가 땡땡이 필요한데 그 다음 거를 봐봐요. 심수빈 학생 해보세요. 네. 자, 패션은 외모에 대한 거죠. 그리고 너의 생각을 판매하는 거에 대한 거죠. 패션이라는 게. 그래서 너는 좋은 대중적인 어떤
인터페이스 보여주는 게 필요하대. 그래서 그 보여주는 게 명함이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것이 너의 스타일이랑 전문적인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게 필요하대요. 지금 초반에 패션계에서 뭐 디자이너, 사진작가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패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으면서 외모에 대한 거, 네 생각을 판매하는 거에 대한 거, 그래서 대중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명함이나 블로그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은 너의 스타일과 전문적인 모습을 반영해 줄 필요가 있대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자, 명함, 선생님 명함 가지고 있는 사람. 나쁜 학생들이네, 이 새끼들. 내가 그거 갖고 있으면 시험 볼 때마다 10점 오른다는, 응? 영어만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안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어, 넌 10점 오를 거야. 선생님 명함을 보면은 보통 명함과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내 사진이 들어있지.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짓이야. 왜 이렇게 토하려고 그러는데, 슬비서진 너? 너 굉장히 저 새끼 뭐래? 너 방금 그 표정이 눈빛이 아니야? 자, 뒷장을 보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전문 자격이 잔뜩 써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내 사진을 용감하게 여기다 심어 놓은 것은 뭐야 이 새끼 이거 이러다가 뒷접 믿을 수 있는 놈이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지. 이런 메시지를. 선생님이 만든 저 JL 잉글리시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내가 디자인해 가지고 제작은 전문가가 있어. 요렇게만 만들어 달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고 요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그려서 줘 가지고 전문가가 만들어 준 거야.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 땅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건강한 에너지를 받아서 그들의 인생에 멋진 꽃을 피우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 로고를. 되게 굉장히 좋아해. 이 로고. 이 갖고 있는 그 상징을 되게 좋아해. 이걸 통해서 이 로고의 뜻이 잘 모르겠지만 나는 알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은 그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내 생각을 전하고 싶은 거야. 전하고 싶은 거. 패션이라는 게 그런 거죠. 명함이나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자기 패션 스타일과 전문가로서 자기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그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그 잘린 부분에 뭐가 있던 거야?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너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창의적인 아이디를 발달시키는 거? 사실 여기 들어있는 게요. 다 좋은 말이야. 사실은 여기에 뭐 나쁜 말은 하나도 없어. 뭐가 중요하냐면 이 5개 중에 그 뒤에 이어지는 요 말과 가장 자연스러운 걸 찾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 몇 번이겠어, 수진아? 다시 생각해 본다면? 너 아까 몇 번이랬지? 응. 아니요. 다시 생각해 본다면 몇 번이겠어? 세연이 몇 번이랬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수빈이 몇 번이랬지? 응. 가연이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몇 번이겠어? 찾았어, 수진아? 효근이 찾았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자, 심수빈 몇 번? 이수진 학생.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이 새끼. 딱 걸렸어 그냥. 방송 틀어놓고 딴짓하고 있었지 너. 몇 번이에요 정답?
오성민 학생 2번이지 2번. 퍼스널 브랜드 이게 비즈니스 카드, 블로그, 스타일, 프로페셔널 페르소나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걸. 이거 사실 되게 쉬운데 자 메시지로 보내봐요. 1번 손 드세요. 아 좋았어. 2번, 3번, 4번, 5번 몇 번? 몇 번? 너도 똑같아요. 다 반걸려면 집에 올까 이제. 일단 얘를 한번 독해를 해봅시다. 아까 마지막으로 수빈이가 했나 가연이가 했나? 수빈이가 마지막으로 했나? 가연이가 해보세요. 네. 자, 영어로 떠드는 새끼들은 말하는 경향이 있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수평적인 공간 비율을 사용하면서 말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최고는 우리 앞에 있고 최악은 우리 뒤에 있어 이런 식으로. 하지만 반면에 표준 중국어 사용자들은 수직적인 은유를 가지고 있대죠. 시간에 대해서. 다음 달은 아래에 있는 달, 내려가는 달. 그리고 지난 달은 올라가는 달, 위에 있는 달. 이렇대요. 그 다음 오성민 학생이 A 다 하세요. 네. 저 영어로 떠드는 애들이 요청을 받을 때 이거 하라고. 그들은 거의 항상 수평적으로 점을 찍어요. 그러나 표준 중국어로 말하는 애들은 종종 수직적으로 점을 찍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7에서 8배 더 자주래. 영어로 떠드는 애들이 하는 것보다. 그럼 일단 이 두는 뭐를 대신해서 쓴 말일까 가연아? 이건 대동사잖아. 동사를 대신해서 쓴 말. 뭐 같아요 세연아? 어려운 거 아니요. 되게 쉬워. 심수진이 뭐 같아요? 이거 뭘 물어보면 두려워하덜 말어 제발 이 새끼들아. 자 심수빈이 포인트요 이 새끼들아. 포인트 동사를 대신해서 쓴 거라니까. 포인트 대동사.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세연아 문장 삽입이나 글의 순서할 때 뭐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랄하네? 그러면 지칭추론. 바로 이 디스가 나와 있죠. 근데 여기를 어디 봐도 디스는 없어요. 영어로 떠든 애들이랑 중국어로 떠든 애들이 이렇다더라만 얘기했지 디스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즉 1번을 답으로 고른 학생은 몹시 나쁜 학생이라는 뜻이야. 내가 늘 그렇게 지칭추론을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백날 떠드세요. 나는 내 멋대로 하겠어요. 이거잖아. 이거 아니고 이 시기야. 그 다음 보자. 세연이가 한번 다 해봐. 다 해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 선생님이 늘 말했어. 잘하는 걸 난 기대하는 게 아니야. 틀리라고 못하라고. 그러면서 자꾸 변하는 거니까. 음. 여기에 이 점은 오늘입니다. 네,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 일반적인 문장이었다면 지금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간단한 실험을 상상해 봐. 자, 나는 네 옆에 서 있어. 네 옆에. 세연이 옆에 수진이가 딱 있는 거야. 그리고 네 앞에 직접 공간에 한 점을 가리켜봐. 아무데나 세연이 옆에서. 자, 그러면서 수진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수진이가 너한테 요거. 여기가 이 지점이 오늘이야. 너는 그럼 어제는 어디에 둘래? 여기가 오늘이면 어제는 어디에 둘래? 그리고 내일은 어디에 둘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 만약에 이런 거 아니면 네가 말한 것처럼 너는 어제 어디에 뒀니? 너는 내일 어디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정상이야. 근데 지금은 today, yesterday, tomorrow를 이 시간에 대해서 그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간단한 실험 이게 바로 A에 들어있는 as to do this가 바로 이거지요. 그래서 B 다음엔 A가 되어야 합니다. B 다음에 A가 되어 있는 것은 2번이나 5번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2번이나 5번이 돼야 돼. C를 가볼게요. 심수진 학생. 응? 오늘 집에 안 가고 남아서 숙제하고 간다고? 아니 아까 봤을 때 거의 다 했던데. 그럼 심수빈 학생이 하세요. 이게 이런 지문은 어렵지 않아. 이런 거는 그냥 거침없이 할 수 있어야 돼. 심수빈 학생이 해봐요. 봅시다.
중국어로 떠드는 애들은 말해요. 시간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더 자주. 영어로 떠드는 애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이제 질문이야. 중국어로 말하는 애들은 생각하니? 이거잖아. 생각하니? 시간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더 자주. 영어로 떠드는 애들이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야.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장. 근데 보세요. 이 실험을 생각해봐. 어디에 둘래? 그러면 영어로 말하는 애들은 어디다 두고 중국어로 말하는 애들은 이렇게 되는데 몇 배 더 많이 더. 그런 다음에 다시 C로 와가지고 얘들은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얘기가 다시 또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잖아. C가 이어져야 되죠. C, B, A가 되어 있는 5번이 정답입니다. 무성영화가 뭔지 알아요? 무성영화. 무성영화 알아? 무성영화 알아? 알아? 몰라? 이수진 학생 무성영화 알아요? 오성민 학생 무성영화 알아요? 네. 무성영화는 옛날 흑백 영화인데 대사는 없고 연기만 있어요. 찰리 채플린 영화가 대표적인 무성영화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소일과 심순애 이런 거 무성영화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변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 나면 자 오늘도 수일이는 심순애를 만나러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이런 거 막 해주는 사람들. 그게 무성영화야. 소리가 없는 영화. 그 얘기라는 겁니다. 영화 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별로 매력을 못 느낄 거야. 이 무성영화의 거장이죠. 러시아 사람인데 이름은 푸더프킨입니다. 국가인 학생. 발음하기 힘들면은 그냥 그 남자로 하든가, 네, 아저씨라고 하든가, 뭐 오빠라고 하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사전에 안 나와? 사전을 찾아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새끼야. 어? 소비엣, 소비엣. 그렇게 읽는다고. 아니 뜻이 소비엣이 아니고 발음이 소비엣이라고. 어? 자, 푸도프키는 한 명이었죠. 가장 위대한 영화 감독 중에 언제 소련 영화 전성기 중에서 1920년대. 소련이 뭔지 몰라요? 소련 아는 사람? 알아? 알아? 소련이 뭐야? 그렇지요. 옛날에는 세상이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가지 정치 철학이 매우 대립을 했죠.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현재 러시아가 옛날에는 소련이었어요. USSR이라고 불렀는데 걔들이 러시아 땅이랑 유럽 일대를 다 공산주의가 지배를,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죠. 나머지는 민주주의였고. 소련 얘기입니다. 소련 얘기. 그 다음 오성민 학생.
그렇지요. 그는 낯선 이는 아니었어요. 역경과 고난, 역사의 역경과 고난에 낯선 이가 아니었다는 건 본인이 경험했다는 거지. 그래서 군대에도 가고 또 총 맞아서 부상도 당하고 또 전쟁 포로로도 붙잡히고 언제 2차 세계대전 하는 동안 영화로 마음이 끌려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에 대한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뭘 해야 될지 생각하면 앞날이 깜깜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아니 근데 그때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땐? 답이 없는데? 답답하죠 그럴 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 그런 학생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건 없어요. 미안하게. 우리 사회가. 너희가 고등학교 3년 이내에 뭔가를 정해야 돼. 너희의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것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너희들의 진짜 찐 진로가 될 수도 있으나 어떤 아이들에게는 주변에 의해서 혹은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건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이 양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잡아당길 때가 올 겁니다. 그 다음 김세현 학생. 클래시. 근데 저 너도 그냥 아저씨라 그래. 네. 자, 이 양반도 역시 러시아 그 소련 공산주의 시절에 영화계의 거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반의 작업실에서 일하기 시작을 했죠. 1920년 모스크바에 있는 그 작업실에서. 자, 그 다음 질문은 내가 할 겁니다. 그는 이론을 발달시켰어요. 이게 선생님이 색깔로 좀 처리할게요. 이것을 요런 것들을 의미덩어리 잘 만들어내면 아주 발달한 거야. 지금 기술이 많이 늘어난 거야. 첫 번째는 여기까지 요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한 세트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 전치사구를 한 덩어리로 요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그는 이론을 발달시켰어요. 무슨 이론? 무성 영화의 예술에 대한 이론을 발달시켰어요. 몇 번을 말하지만 이렇게 의미덩어리 만들고 해석을 해나가면서 이미 너희는 지금 써있는 걸 독해하는 거야. 그러면 독해를 하면서 자꾸 문장과 대화를 하라고. 자, 이번에 다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들인데 그의 무슨 생각입니까? 편집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근접 촬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슬로우 모션에 대한 생각. 그의 생각들이 이런 건데. 근데 또 그게 뭐냐면은 그가 몇 가지 영화에서 실행에 옮긴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들. 그게 뭘 했다는 겁니까? 그를 만들어 줬어요. 한 명으로. 어떤 한 명으로 만들어 줬어요? 논쟁할 여지가 없는 개척자로. 무성 영화에서. 요런 식으로 의미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봐봐.
제발 숙제를 집에서 할 때 사전에서 단어 찾아가지고 이게 뭔가 이 뜻인가 저 뜻인가 에라 모르겠다 막 쓰고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근데 왜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해도 왜 그게 안 고쳐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수업 오기 전날에 하거나 수업 오기 바로 전 시간에 숙제를 하니까 그럴 여유가 1도 없지. 아니지? 주말에 미리 다 해놓은 거지? 응? 주말에 미리 다 해놓은 거지? 미리 해야지만 이런 연습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이것이 좀 익숙해지면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늘 하는 얘기고 내가 늘 보여주는 거잖아 너희한테. 이걸 오성민 학생은 지금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제 기가 막히게 잘해요. 심수빈 학생도 굉장히 많은 실력 향상이 있었고, 구가인 학생도 음이덩어리는 잘 만드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 엮어가는 연습을 자꾸만 더 해야 돼. 너희들도 부지런히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 그는 이론을 발달시켰어요. 무슨 이론? 무성영화의 예술에 대한 이론. 그리고 그의 생각인데 무슨 생각? 편집, 클로즈업, 그리고 슬로우 모션에 대한 그의 생각. 그 다음에 컴마잖아. 늘 말하잖아. 삽입구문. 근데 그 사람이 실행했대. 몇 개 영화에서. 그게 그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줬다네. 논쟁할 수 없는 개척자 중에 하나로 무성 영화에서 이거죠.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영화 쪽에 너희가 일도 관심 없으니까 간단히 말하고 넘어가면 이 사람이 요런 걸 하기 그 전에 무성 영화는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거야.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멀리서 롱테이크 잡고 끝났다고. 근데 이 양반이 근접 촬영을 시작한 거야. 무성 영화에서. 멀리서만 왔다 갔다 하는 촬영이 아니라 인물을 강조하고 사물을 강조하고 다음에 슬로우 모션 하잖아. 이렇게 걸어가다가 천천히 가는 이것을 무성 영화에 등장을 시킨 거야. 그 당시로서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획기적인 일. 그랬다가 1930년도가 되면서 이런 일이 생기죠. 일단은 be subjected to 어쩌고 이렇게 쓰여질 때 뭐뭇을 받다 혹은 당하다 이렇게 독해가 돼요. 1930년대에 새로운 요구를 받은 거지. 무슨 요구? 유성 영화의 요구. 드디어 영화에 소리가 같이 나오는 영화. 그리고 나서 엄격한 또 지시를 받은 건데 무슨 지시냐면 사회주의의 현실주의. 이게 바로 이제 공산당 얘기입니다. 공산당 얘기. 그런 걸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점진적으로 공식적인 영화 제작자가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련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영화 만드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후기 작품들은 전부 다 그냥 단순한 묘사였어. 이 정치 선전을 홍보하는 그런 단순한 묘사 끝. 그렇게 끝나버렸죠. 정치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답을 보면은 뭐 뻔하죠. 5번이죠. 5번. 자, 답 보내주세요. 학생들 1번 답 손드세요. 2번, 3번, 4번. 오, 봅시다. 이제 답이 왔어? 네. 심수빈 학생 시작하세요.
잘 봐봐요. 지금 왜 이렇게 독해가 되냐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서둘러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막 만들어 놓고서 이게 뭔 뜻이야 몰라 2번 이거 이거 모르겠다 몰라 3번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지? 전혀 안 그렇지?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렇다라고 말해줄래? 이 새끼야? 잘 들어. 그러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 절대로. 많은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아가 일기를 썼어. 일기를 써. 일기를 써. 특히 골프에서, 테니스에서, 그리고 볼링에서 많은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일기를 써. 누구랑 다르게. 뿐만 아니라 많은 팀 스포츠, 축구, 야구, 이런 농구 이런 데에서도. 심수빈 학생. 네. 일기 쓰기는 매우 강력한 도구예요. 선수들에게 어떤 운동이나 어떤 팀에서든지.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에게 일기와 비슷한 플래너를 쓰게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루를 뒤돌아보는 가장 일기를 쓰면 제일 좋지만 일기 쓰는 것은 애들이 정말 때려 죽여도 싫어하니까 플래너라도 쓰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오는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라고 시키는 건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은 딱 3줄 쓰고 나한테 보냈어요. 얼마나 내가 참 당황스럽던지. 딸랑 3줄을 써놓고 그게 무슨 플래너야 그게. 그 다음 구가연 학생. 네. 몇 가지 일기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의도된 것일 수도 있지요. 또 다른 독자들을 위해서. 아마도 코치나 주장이나 이런 사람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일기를 쓰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다른 사람이 읽으라고 쓴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읽으라고. 그 다음 오성민 학생. 그렇지요. 다른 항목들은 이게 이제 주로 그렇죠. 비밀로 지켜질 수도 있고 스스로의 대화로 사용될 수도. 이게 일기지. 이게 일기. 그야말로 나랑 대화하는 거. 오늘은 뭐 아침부터 일어나서 엄마랑 대판 싸웠다. 그래서 빡친다. 우울했다. 그러다가 오후에 언니가 나한테 시비 털어서 언니의 죽방을 날렸다. 이런 거. 그다음 세연이. 그러니까 쓰라고 제발. 어떤 유형이든 잘했어요. 어떤 유형이든 간에 일기 쓰는데 많은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다음 수진이. 이거 하네. 간단히 단순히 일기에 집중하는 것은 깊이 있는 생각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의식을 불러 일으켜 주죠. 일기만 쓰더라도 너희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매우 중요한데 선생님이 항상 너희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깊이 있는 사고가 잘 안 돼. 깊이 있는 사고가. 표면적인 사고에서 머문다고 다.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독서를 겁나 많이 해야 돼. 독서 얘기나 또 잔소리 한번 하고 할까?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죽자 살자. 공부 안 할 거면 책이라도 읽어 제발. 그 다음 심수빈 학생. 일기를 통해서 운동선수들은요. 그들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다. 뒤돌아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일기를 쓰면서 아 맞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동시에 새로운 관점도 여기게 될 수 있지. 일기를 쓰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구가연 학생. 아니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앉아 있어 엄마. 날아가고 싶어 하늘로? 일기는 악기가 아니고 일기는 도와준대죠. 운동선수를 도와준대. 뭘 도와줘? 이전의 실수를 피하도록 도와준대. 그 다음에 겁나게 많은 다른 문제들을 정리하도록 또 도와주죠. 근데 그 문제들이 뭡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코치나 팀과의 관계에서의 두려움 이런 거. 그래서 이건 너무 쉽지요 답이. 이 운동선수에게 일기 쓰는 장점 1번이 되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합시다. 답변해 주세요. 1번 손 드세요. 2번, 3번, 4번, 5번. 네. 읽어봅시다. 아까 누가 마지막으로 했지? 까먹었다. 오성민 학생 하세요. 네. 19세기 중반 이후로 쇼핑의 행위는 점점 연관시켜 왔지요. 훨씬 더 많이.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다음 김세현 학생. 네, 자 봅시다. 일단 from A to B를 처음엔 잘 봤어요. 그래서 어 쇼핑몰 백화점의 이런 현대적인 등장부터 그런 쇼핑몰 백화점의 압도적인 분위기까지 쇼핑이라는 개념이 활동이 되었어요. 활동이 되었어요. 무슨 활동? 여가와 오락 활동이 됐어요. 근데 어떤 오락이냐면 어 as as 중요하고 인기 있는 오락이 되죠. 영화 보러 가기, 외식하기 혹은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인기 있는 활동이 됐대요. 쇼핑하는 게. 그 다음 심수진 학생. 네. 쇼핑은 증가했어요. 앞선 30년 동안. 이런 활동으로 증가했대요. 그 다음 심수빈 학생. 네. 처음에는 요 조직과 기관의 어레이부터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새로운 형태의 활동에 기여를 해온 거죠. 그 다음 구가일 학생. 코헨이에요. 네. 네. 이 양반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 새로운 상업의 영역에서 쇼핑센터는 그 소비하고 여가 활동에 있어서 아주 뒤죽박죽 막 뗄 수 없는 단순히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비하는 활동 자체가 하나의
여가 활동이 되는,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 그 다음 오성민 학생. 네. 컨슈머 리포츠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잡지입니다. 3분의 1 이상, 여론조사한 3분의 1 이상이 쇼핑이 취미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글의 흐름은 이제는 쇼핑이 단순한 물건의 구매가 아니라 여가 활동과 섞여 있는 우리 삶에서 불가분한 관계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골라봅시다. 아까 4번, 5번을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쇼핑 스타일. 다른 개성의 반영. 어떻게 쇼핑몰이 지역 주민센터로서 역할을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오락 선호도로서의 쇼핑의 역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답을 골랐어요. 2번, 4번, 5번 중에 답은 있죠. 심수진 학생. 몇 번이 답 같아요? 몇 번? 지금 다시 내가 정리를 해줘요. 마지막에. 쇼핑센터에서 물건 사는 게 단순히 물건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여가 활동, 취미 활동과 뒤섞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 돼야 돼요? 그것은 너무 나갔어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은 물건 구매하는, 동사무소 가서 물건 살 일은 없잖아. 2번이 돼야 되지. 2번. 그 다음 봅시다. 자, 이거는 보면은 1번 모든 객실에는 작은 주방이 있다. 여기 있죠. All have small kitchens 써 있고. 2번 실내 수영장 추가 비용. 실내 수영장 추가 비용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Indoor swimming pool for an extra fee가 써 있죠. 3번 주차장 하루에 10유로. 자, private parking is available on site and cost 10 euro per day가 써 있고. 4번 어린이 추가 요금은 자동적으로 총 비용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자, 어린이 5세 이상의 어린이는 추가 비용 25유로가 사람마다 계산되는데 추가 비용은 자동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애완동물 애완동물 요청하면 허락되는데 추가 비용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글의 제목이 나왔어요. 이거 두 개면 끝인데? 그럼 오늘 진도를 새로 나가야겠는데? 오성, 너희들 새로운 교재 가져왔니? 내가 인쇄해 줄게. 아니, 이렇게 빨리 진도가 끝날 줄은 몰랐네. 오늘 왜 이렇게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 신기하네. 너무 일찍 끝나잖아, 이거. 일찍 끝난 것도 정도가 있지. 한 30분에 끝나면 몰라. 물론 너희가 그 배그를 할 수 있으면 뭐 일찍 끝날 수도 있겠지만 배그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배그 깔려 있어? 전화기에? 아, 그래? 배그 있다 그랬지? 배그 있나? 우리 4시 스쿼드 뛰면 되겠네.
갑시다.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지문 보니까. 일단 답 보내주세요. 자, 1번이 답이다. 2번, 3번, 4번, 5번. 왜 안 들어? 몇 번? 몇 번?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집 못 갑니다. 다음 주부터. 아까 누가 마지막에 했지? 네. 김재현 학생부터 할 차례네. 시작하세요. 네. 온라인 게임, 인터넷 게임은 길이래, 출구래. 겁나게 다양한 그 공동체로. 그쵸? 어, 리니지 하는 사람 있니? 리니지 그럼 리니지 M 광고하는 거 혹시 봤어요? 그거 보면은 사람들 막 하늘에서 빛 내려오고 사람들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 갑자기 막 갑옷 같은 거 입고 막 뛰어가는 거. 그거 광고 봤지? 그게 지금 이 첫 문장을 설명해 주는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리니지라든지 이 게임 내에서 유저들끼리 그것을 MMORPG라고 부르죠. 아마 그런 류의 게임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채팅하면서 같이 길드 만들어서 몹 잡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템 얻어서 그걸 또 현실에서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식의 게임들 하는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는요. 너희 그 중에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를 텐데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심지어 한때 그 게임이 그것도 아마 리니지였을 거야. 이제 몹 잡고 그러면은 템이 떨어지잖아. 근데 그 중에 좋은 템이 있으면 그 템을 현실에서 50만 원, 100만 원 주고 거래를 해. 그럼 내가 가연이 계좌에 있다가 50만 원 입금하잖아. 그러면 리니지에 접속해서 가연이랑 그 리니지 맵상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가연이가 그 아이템을 나한테 주는 거야.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그 템을 거래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는 거야. 그 시장이 또 엄청 커요. 그 시장이 또. 그 다음 심수진 학생. 네, 잘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에 매일 로그인하죠. 우리가 만약에 좀 이따 배그를 하게 된다면 그 배그라는 미란겔이라는 맵, 주어진 세상, 싸녹이라는 맵, 주어진 세상에 우리가 로그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 중 또 엄청 겁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또 참여를 해요. 나는 배그에 들어가서 채팅 같은 거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배그가 재밌는 건 이게 있어요. 그 헤드셋을 쓰지 채팅 같은 거 안 하고 스쿼드 짜가지고 헤드셋 야 135 저기 창문가에 누구 있어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서로 게임에 로그인해서 채팅을 하거나 음성 채팅을 문자 채팅이든 음성 채팅이든 사람들이 상호적인 관계를 맺어요. 근데 저 상호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의도적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만들어진 매 게임마다 게임마다 들어가면 거기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맵이란 가상의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 심수빈 학생.
다음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을 못하다니. 미디어는 매체는요 일반화 시켜요. 이 게임들 그 하는 참가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호의적이지 않은 별명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라고 써 있어. 이 말이 해석을 해보면 뭔 소린가 당초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그 다음부터 예시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자, 젊고 아주 집착적인 플레이어의 요 게임, 그리고 5분 게임하는 요런 사람들, 요 게임을 사랑하는, 근데 5분 동안 이거는 스타크래프트나 월크래프트라는 게임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으면 그거죠. 이 다이널 대쉬라는 것은 혹시 옛날에 이 화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수박 자르고 사과 자르고 그런 게임 혹시 기억나요? 그 게임 얘기는 그 게임. 그 다음에 살짝 과도한 커플인데 요 게임 길드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럼 이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각각의 게임에 빠져 있는 이 플레이어들을 살짝 돌려서 비꼬는 겁니다. 지금 이 매체가 게임하는 사람들을 설명을 하면서 아유 그냥 게임에 푹 집착하는 푹 빠져 그냥 집에서 일 안 하고 5분 시간 있으면 일하다 말고 막 게임하는 이 사람들 막 게임 길드에 만나가지고 서로 막 커플되고 이상한 애들 아니야? 이렇게 비호의적인 별명 쓰는 걸 거절할 수 없다는 건 비호의적인 별명 쓰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매체가 지금은 걔 누구지? 페이커? 김상혁인가? 페이커 같은 애들 때문에 김상혁 맞니? 이 어? 이씨인가? 네, 페이커 같은 애는 기존의 매체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게이머에 대한 모든 생각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린 독보적인 존재죠. 페이커 이전에도 없었고 페이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존재. 페이커라는 친구는 정말 내가 또 개인적으로 감탄밖에 안 나와요. 나는 중국 애들이 페이커 롤 할 때 막 소리 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세계적인 스타야. 연봉이 20억이 넘어. 더 충격적인 거 뭔지 알아요? 중졸의 학력이. 중졸. 그러니까 애들이 나 페이커 시험 될 거야.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 부모님들이.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지. 걔는 정말 시대를 잘 타고났지. 정말. 페이커 롤 하는 거 봤냐? 효근아? 기가 막혀. 나도 롤을 한번 해보려고 몇 번 하다가 너무 어려워. 너 롤 좀 하니? 이제 안 해? 왜 이렇게 힘들어? 뭐 따지 상성도 막 따지고 막 그러던데? 너무 어려워 얘들아. 게임이 있잖아. 머리 안 좋으면 못해. 못해 게임이. 롤 같은 게임은.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 더 하세요. 심수빈 학생. 앞으로 여기 앉아. 하나도 안 들리니까. 자, 그러나 비록 모든 이런 게임하는 사람들이 고정관념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들은 게임하는 사람의 정확한 모습이 아니다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보통 게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성실하지 않은 사람, 그냥 틈만 나면 딴짓 하려고 하는 사람, 불성실하고 뭔가 좀 사회 부적응자 같고 그렇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근데 아니래지. 정확한 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가연 학생.
오성민 학생. 네, 아주 잘했어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보통 평균 게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반복적으로 정의 내리는 평균 게임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이는 보통 35세. 그리고 좀 낮은 중산층. 그러니까 좀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백인이면서. 성별은 뭐 뭐든 상관없고. 요런데 아니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야 다. 나도 게임 하잖아 나도. 나 게임 되게 좋아해요. 배그 총 쏘는 게임 무지 좋아해. 게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게임하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인 온라인 게임하는 그런 거 없다.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지문을 봅시다. 세연이 수진이 하세요. 잘 보세요. 이것은요. can socialize, can contribute, can gain, can improve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도 있고 공통의 팀 목표에 기여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운동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고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심수빈 학생. 노래는 건지 하나도 잘 못 알아듣겠어. 자, 개인을 받아들이고 포함시키는 거. 이러한 그룹으로부터 운동선수로서 개인을 받아들이고 포함시키는 것은 아주 지치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비록 첫 번째 공식적인 스포츠 기회가 분리된 스포츠 리그를 통해서였을지라도 사실은 남아있는데 어떤 사실이냐면 스포츠가 스포츠 세계가 이런 포함시키는 것에 선도하는 힘이다. 이것만 읽었을 때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알 수가 없어요. 밑에를 읽어봐야 그림이 나와.
국가인 학생. 네. 자, 가장 예외적인 하나이지만, 특출난 하나이지만 덜 인정받은 기여. 스포츠 세상의 사회에서 그거는 그룹의 통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외됐던, 특히 소수민족과 여성들을 해서. 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가 했던 가장 큰 탁월한 것들, 그러나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단을 섞는 거였는데, 합치는 거였는데, 그 집단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제외됐던 소수민족과 여성들이죠. 그래서 위에 상단에 보면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스포츠를 통해서. 그런데 그 스포츠의 정말 엄청난 것들 중에 하나이면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여는 뭐냐? 이 스포츠가 소수민족과 여성들을, 역사적으로 제외되어 있던 이 사람들을 스포츠 세상으로 끌어들여서 통합을 시켰다.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국가인 학생. 아, 국가인이 방금 했니? 그러면 오성민 학생. 네. 그 다음도 해줘요, 마지막으로.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자, 게다가 스포츠는 유색인종과 여성들이 참여하게 해줬어요. 공통의 삶의 경험에. 그리고 또 경쟁하게 해줬죠. 동등하게. 모든 다른 운동선수들과 함께. 이런 전통을 유지하면서, 스포츠의 이런 전통, 포함을 위한 도구로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막 요구가 막 등장했어요. 스포츠 기회에 또 다른 그룹을 위해서 그 사회의 테두리에 있는 바로 장애인들을 말하죠. 그러면 이 글을 좀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스포츠는 참가자들이 요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스포츠가 아주 좋다. 그러면서 그럼 엄청난 것들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 스포츠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소수민족과 여자들도 스포츠 세계로 통합시켰다. 한 그룹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룹,
이 소수민족과 여성들 이러한 그룹으로부터 운동선수로 개개인을 받아들이고 통합시키는 것은 아주 힘든 과정이었고 분리된 스포츠 리그에서였지만 스포츠가 이런 포함시키는데 아주 선도하는 힘이다. 이것은 여지가 없다. 옛날에는 여자들끼리만 물론 지금도 남자팀 여자팀 따로 있었지만 그것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여성들끼리 모든 걸 다 하게 시키거나 그렇게 혹은 소수민족들은 아예 개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니들끼리 한번 해봐 이런 식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 다 주류로 다 포함이 됐죠. 그러면서 게다가 스포츠가 그런 사람들을 요렇게 해줬으니 이제 장애인들한테도 스포츠가 새로운 기회를 좀 줘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지금 계속 개최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숙제를 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6개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